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용어에 관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식 기초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은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때 알아두면 좀 매매하는데 편리한,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빠른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한 그런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첫 번째 주식 시장의 시간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크게 정규 시장, 그 다음에 장외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장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시간 외 거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시간으로 나눠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시장은 정규 개장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폐장은 3시 30분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문하고 매매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정규 시장에서는 등락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외 매매라고 하는 어떤 장외 시장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 매매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이 끝나고 나서 장외 시간에 이거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그 시간 외 단일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시부터 또 6시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는데, 구간별로 매매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구간 장전 시간외, 이거는 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일 어떤 그 종가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시간이 아닌 어떤 그런 시간대 이제 종가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하는 매매를 장전 시간 외 종가 매매, 내지는 장전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이제 단일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단일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 체결할 때 그 어떤 가격 우선의 원칙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서 먼저 나온 주문부터 체결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그래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주문은 나왔는데 어떤 상응하는 어떤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체결되지 못하고, 남은 주문은 8시 40분이 되면 모두 이제 취소가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시간대는 HTS나 MTS나 이런 데 주문을 낼 때는 그 주문 메뉴에 보시면 시간 외 종가 매매 전용 그 주문 창을 열어서 주문을 해야 돼요. 일반 호가창에서 주문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의 종가 매매 전용 주문창을 열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을 마친 후에 3시 반에 정규 장이 딱 폐장이 된 다음에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이거는 이제 당일 어떤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 하는 매매는 장후 시간 외 종가 매매, 그죠? 장외 시간 외 종가 매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장마감, 이제 장이 마감되고 그 직후부터 3시 40분 까지 어떤 당일 종가로만 매매 주문을 딱 받고, 3시 40분이 이제 딱 넘겨서는
주문이 접수된 그런 순서대로 4시까지 거래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시간이 얘는 되게 짧죠. 여기는 거의 20분밖에 안 되는데 매매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뭐 이 시간대 이제 뭐 매매를 내가 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을 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게 시간 외 단일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장후 시간 외 종가 매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오후 4시부터 이제 6시까지. 그래서 얘는 어떤 그 당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10% 이제 가격 범위 안에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가로 마찬가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때는 어떤 지정가 주문만 하는 거죠. 지정가로 주문을 내는 거고 뭐 다른 뭐 시간의 매매와는 달리 이제 주문을 동시호가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동시호가 시간대는 그 정규장 시작하기 직전, 그죠? 8시에서 9시 직전, 이거 하고 그 마감 직전,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요게 이제 동시호가 시간대인데 이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장후에 어떤 시간에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주문은 동시호가 처리를 하는 네.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어떤 그 시장 관리자가 오후 뭐 4시부터 그 6시 직전까지 나오는 주문을 이제 주문이 나오는 대로 이제 받아서 모은 다음에 10분마다 한 번씩 네, 총 10분마다 한 번씩이니까 한 12회 12회에 걸쳐서 단일가로 일괄 체결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어떤 봉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봉에 관한 봉은 뭐 이제 캔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있어. 뭐 빨간 거, 파란 거 많이 있죠. 이거를 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봉은 어떤 시가보다 시가는 이제 시작하는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뭐 시작한 가격이 뭐 1,000원에서 시작이 됐다. 1,000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뭐 마감할 때 뭐 한 1,100원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양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양봉은 뭐 이런 걸 양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빨간 이런 거를 양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날 경우를 양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음봉은 이제 반대죠. 뭐 시가가 한 예를 들어서 뭐 1,1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1,000원에서 마무리됐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종가로 끝났을 때 이때 음봉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은 뭐 이런 양봉인데 시가 대비 어떤 그 상승한 그게 퍼센테이지가 한 15%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장대 음봉은 시가 대비 주가의 하락폭이 한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이 되었을 때를 장대 음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봉이라는 거는 이런 뭐 봉인데 이 봉 하나가 우리 차트에 보면 뭐 일봉 차트,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분봉 차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 보면 이 봉 하나가 하루의 움직임을 나타내죠. 봉 하나가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하루 종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감이 됐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봉의 어떤 봉 하나가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를 일봉. 그 다음에 주봉은 주봉 차트에서 이제 이 봉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봉 차트에서 이 봉 하나가 일주일 동안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하다가 딱 멈췄을 때 월요일에서 5일 동안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주봉. 그 다음에 월봉은 이제 봉 하나가 한 달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봉은 봉 하나가 해당 분, 뭐 분봉도 되게 많이 있죠. 5분, 1분봉, 3분봉, 5분봉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시간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분의 어떤 움직임, 봉 하나가 해당하는 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주식의 어떤 가격, 뭐 주가의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가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초가, 시작한 가격이에요. 장이 시작했을 때 그런 시초가를 좀 줄여서 부르는 거를 시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가는 이제 장이 이제 마감됐을 때 어떤 가격으로 끝났느냐, 마감된 가격, 그거를 종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가는 그날의 어떤 가장 낮은 어떤 주가 가격, 해당 일의 가장 낮은 주가 가격, 이런 거를 저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가는 이제 반대죠. 그날의 가장 높은 주가의 가격, 이거를 고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상한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용어죠. 상한가. 뭐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30%에 도달한 그런 가격을 상한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다고 하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30%에 도달한 그런 가격을 상한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한가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내려서 마감이 됐을 때 그거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52주 신고가. 이것은 뭐냐면 52주는 거의 이제 1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가격일 때 그거를 52주 신고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52주 신저가는 1년 중에서 1년 동안 주가가 쭉 흘러왔는데 오늘이 바로 1년 중에서 최저가일 때 그때 52주 신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매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용어인데, 뭐 첫 번째 매수는 뭐 주식을 어떤 사는 그런 행위를 매수라고 하죠. 어려운 게 없고, 매도는 반대로 주식을 파는 거. 그 다음에 익절은 내가 주식을 파는데 수익을 보고 주식을 파는 거를 익절이라고 해요. 익절. 그 다음에 손절은 반대로 내가 주식을 파는데 손해를 보고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파는 거를 손절이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이겠죠? 얘랑 반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미수거래. 자, 미수거래는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뭐 그 돈을 이제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을 나중에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거래를 외상 거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그런 식으로 외상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미수 거래, 신용 거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 어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어떤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그런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사로부터 어떤 돈이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내 자금으로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실물 거래, 뭐 실물 투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증권사에서 미리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를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매매가 있는데, 이 반대 매매는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돈을 이제 빌려줬죠. 투자자한테 신용으로 빌려준 그런 투자자한테 빌려준 돈을 원리금을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로 잡아둔 투자자의 어떤 소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 시켜버리는 그거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이 있는데, 매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사는 거, 그거를 매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당은 어떤 기업이 이제 뭐 이익이 많이 났어,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 좀 분배를 해서 돌려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네, 용어들, 예수금 있죠, 예수금. 자, 예수금은 뭐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떤 투자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려면 증권사에다가 현금을 넣죠.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거를 예수금 네, 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사 계좌에 어떤 예수금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매매를 네,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뭐 계좌에 이제 내 계좌에 증권 거래 계좌에 맡겨두는 돈. 근데 돈을 이제 맡기는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예탁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을 맡는 쪽 증권사 입장에서 이제 예수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증거금, 이게 있어요. 증거금은 뭐, 말 그대로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어떤 일종의 계약금, 이라고 써놨는데, 이 증거금은 어떤 신용이나 뭐 미수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금액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뭐 얘기를 하면 어떤, 결제를 하기 위한 어떤 보증금?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신용 미수라는 게, 뭐, 증권사에서 돈을 이제 빌려서, 네, 외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신용 같은 경우는 한 90일 정도 이내에서 뭐 대출을, 네, 받는 거, 그쵸? 그거고, 이제 미수라는 거는,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결제일까지 어떤 결제 자금을 계좌에 입금을 시키지 않아서 생기는 게 바로 미수금이거든요. 미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증거금과 미수금은 좀 같이 네,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수금은 어떤 내 계좌에 있는 어떤 그 예수금보다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이런 거를 네, 미수금. 그리고 이런 미수나 신용으로 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보증금이나 계약금 같은 게 증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전주 많이 들어보셨죠? 1,000원 미만인 어떤 네, 그런 종목의 그런 거를 동전주라고 하고, 지폐주는 뭐 한 주에 이제 1,000원이 넘어가는 네, 그런 주식을 지폐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알아두면 괜찮은 네,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자, 이평선은 뭐 이동평균선의 네, 줄임말이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 그 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우 뭐 이렇게 있죠. 뭐 LG전자 우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우라고 붙은 네, 그게 우선주인데, 이제 배당을 이제 우선으로 받는 네, 그런 주식을 우선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량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네, 우량주는 회사의 어떤 재무가 좋고, 그쵸. 그 다음에 아주 큰 자본력으로 성장성이 높은 네, 그런 기업, 돈 많은 기업, 그쵸. 시총이 높은 기업, 그런 것들을 우량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력은 어떤 그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이 좀 자본이 큰 자본을 소유한 어떤 집단이나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그거를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은 말 그대로 어떤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좀 컨트롤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네, 그런 큰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도주는 어떤 뭐 테마가 됐든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망 있고 그 시기에 전망 있고 인기가 있어서 어떤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매라는 거는 자, 뭐 가격에 상관없이 좀 대량 막 매도를 하는 거. 너도 나도 막 주식을 팔아서 막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투매라고 해요. 가격이 막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합은 어떤 시세에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지수가 뭐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거를 어떤 보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강세는 주가가 지금 막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이러면 주가가 강세다. 시장이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세는 뭐 반대 개념이죠. 주가가 내렸고 앞으로 더 내릴 확률이 있는 상태. 그때를 약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갭상은 이제 전날 어떤 종가보다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걸 갭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종가가 이렇게 마감이 됐다면 오늘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죠. 간격이 생길 때 요 간격을 갭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격이 생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를 개파락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 종가보다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를 개파락. 반대로 전날 종가보다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를 뭐 갭상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호재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거죠. 주가의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 네, 이런 거를 호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좋은 뉴스, 뭐 좋은 보고서, 좋은 소식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호재죠. 그 다음에 악재는 반대로 어떤 주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재료, 그거를 악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은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자, 상승을 멈추고 잠깐 주가를 하락시킨 후에 어떤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어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수익에 도달을 했어요. 주가가. 그러면 나는 이제 팔아야 되겠죠. 수익을 보고. 어떤 목표가에 내 수익이 도달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거, 매도를 해서 내가 수익을 챙기는 거, 이거를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 공시는 어떤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어떤 뭐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알리는 거, 이거를 공시라고 하죠. 공개적으로 어떤 알리는 거, 그거를 공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 초보분들이 매매를 할 때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